한국 사람이 많은 위장계통 암은 진단할 때 이미 대부분 퍼져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돼요. 면역 주사를 맞는다든지 좋은 음식 좋다고 계속 그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반드시 그게 탈이 나 있어요. 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암 환자가 왜 또 치료가 안 되냐면, 가령 이제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하나가 득되어 있어요. 1%.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약 다 써서 이제 실험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하나가 듣습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자기는 살았다고 좋아해. 똑같은 얘기를 한국 환자한테 하면은 아이고 돈만 없어게 생겼네 이런다고. 1% 얘기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2차 약, 3차 약은 대개 20%, 30%야. 30% 아니라 50%가 들어간다 해도 자기가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32년간 세계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 엠덴데스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국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로 치료가 안 돼. 그 왜냐? 환자들이 의사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룸에 딱 가서 보면은 그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미국 환자들은 환자인지 아닌지 거의 모를 정도로 멀쩡해 보기에. 근데 거기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들어누워 있는 환자가 있어. 누군가 가서 보면 한국에서 온 분들이야.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빈혈.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 한 달만 하면 다 빈혈이야. 근데 그 빈혈이 되면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한국 환자, 특히 여자 환자들은 김치하고 밥뿐이 안 먹어요. 그것도 조금 먹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우리 몸에서 주로 단백질을 망가뜨려요. 단백질이란 건 이 빌딩의 기둥, 벽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 환자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한국에서는 뉴케어라는 그게 단백질을 농축시킨 물이에요. 그런데 한국 환자들은 마셔라 하면 한 캔도 하루 종일 마셔요. 2캔 이상 마시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못 마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한국 환자는 못 마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건 완전히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에 기능이, 우리가 정신과의 히스테리 환자들 그런 물을 못 마셔요. 한국 환자들은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몸의 밸런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다르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선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다 아시는 스티브 호킨스라는 영국 물리학자가, 그분은 뇌퇴행성 병이 한 30가지 되는데 그 중에 루 게그리 디지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치료 방법도 없고. 근데 이 병은 뇌에서 근육을 조정하는 그 세포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근육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브 호킨스는 그 병을 21살 대학원 학생 때 진단을 받아가지고 51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해가지고 3년 지나면서부터 계속 인터뷰를 했어. 근데 그분 인터뷰를 내가 많이 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야. 3년 지나자마자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오늘 마지막에 내가 뭘 할까를 그 노트에 썼어.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때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35세야.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다 8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병을 이긴다든지 또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생각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이 나와. 그래서 이제 소위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요새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엔돌핀보다 약 4,000배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국 사람이 많은 위장계통암은 진단할 때 이미 대부분 퍼져 있어. 왜냐? 식도부터 항문까지 생기는 암들은 암이 커서 장기들을 눌러서 뭐가 맥힌다든지 그 옆에 기관을 눌러서야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일찍 발견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간암도 간이 워낙 크니까 조그만 덩어리 생겨야 증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은 정기검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내시경, CT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암을 발견해. 일찍 발견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쉬워져. 치료가 쉽다는 건 작으니까 수술하기도 쉽고, 또 암은 유전자의 변인데 이게 한 번 변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해. 이게 오늘의 암하고 내일 암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암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약에 잘 들어. 이게 점점 갈수록 늦게 됐다는 건 그동안 계속 변화돼가지고 그냥 악질로 되게 되니까 이게 고치기가 힘든 거야. 옛날은 60대에 되게 수명이 끝나니까 뭐 50세 뭘 할 거 있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50대라도 계속 정기검진을 해서 일찍 발견하면은 치료하기가 쉬우니까 자연히 뭐 암이나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없어. 고치지는 않지만은 사는 날까지 통증 없이 힘들지 않게 그런 병하고 같이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이게 돈이 들으니까 미국은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도 정기검진이라는 게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령 위암이나 장암 이런 건 내시경 이런 것이 제일로 좋지. 그런데 폐암 이런 거 같으면 엑스레이나 CT, 또 유방 같으면 이게 초음파네 이런 거, 그게 또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피검사, 오줌검사 간단한 일반 검사로서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훨씬 쉽지.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 또는 세균 이런 것을 저항해서 싸우게 하는 면역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가 몸 안의 모든 장기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때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이 면역성이 없으면 치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몸의 건강 문제, 또 이제 그게 덧붙여서 오래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최근 질병 해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피터 에티아라는 그 저자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병에 안 걸린다든지 오래 살려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진단을 해가지고 보이는 거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쳐보려고 했다고. 그것을 의학 2.0 이제 그걸 의학 3.0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모든 병이 왜 생기는가 또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것을 이미 다 연구해서 알고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5가지 전술을 이용해서 병이나 장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로 첫 번째 내세운 것이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수면,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에 맞게 살고 대우하는 것이 기본이야. 미국 사람 치고 대통령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 오히려 아이고 저 힘든 일을 뭐하러 하나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비교를, 옆에 잘 사는 사람 재벌 아들 딸하고 비교를 한대. 그리고 자기 부모를 원망한대. 그러니까는 이건 뭐 자기는 노력 않고 행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된 생활이에요. 우리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적당히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돼.
그러니까 면역이 좋다 해가지고 면역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가 면역증이라는 게 있어. 면역 세포가 너무 많으면 몸을 보호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쳐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좋은 음식, 좋다고 계속 그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게 탈이 나 있어. 암뿐만 아니라 많은 병이 유전병이고 전신병이에요. 유전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 있는데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핵 안에 DNA가 있어요. 이 DNA가 RNA라는 걸로 바꿔지고 그 RNA가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단백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질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부모한테 나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 그게 15% 돼요. 모든 병에.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할 때는 항상 가족에 어떤 병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은 다른 가족보다 훨씬 더 위험이 많다. 대개는 3배 내지 6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일찍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몸은 기능들이 거의 반대되는 것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몸에 다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 서로. 그게 이제 깨지면은 병이 생겨요.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너무 많든지 암을 억제하는 것이 적든지 하면은 이게 암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밸런스를 뭐가 제일로 깨냐 하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제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운동이에요. 운동. 유전자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세포를 계속 증식시키는 게 이 암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기능을 막 때려 부시는 거야. 근데 암에 있는 세포만 그렇게 때려 부시면 좋은데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에 동시에 똑같은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묘한 것은 사람마다 부작용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 몸은 DNA 성분을 조사해보면 유전자가 한 2만 개 내지 3만 개인데 그 안에 DNA가 4가지 염기로 30억 쌍을 꽈배기처럼 돼요. 근데 그 4개의 염기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는 약을 쓰면 그 화학적인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부작용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전혀 없어. 똑같은 약인데. 근데 유독 한국 사람이 부작용이 훨씬 많아.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물을 안 마셔. 우리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 이게 물이 빠지면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치매가 왜 한국 사람이 많냐? 물을 안 마셔요. 물. 두 번째 중요한 건 잠을 안 자. 이 세포는 어느 단계 가서 푹 쉬어야 돼. 이게 세포가 기능을 할 때는 세포가 덩어리가 커.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스페이스가 좁아. 근데 세포가 기능을 한 다음에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 그거 씻혀져야 돼.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씻어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잠을 푹 자면 세포가 쪼그라들어. 그러면 세포 사이에 스페이스가 커지니까 찌꺼기들이 물로 해서 다 흘러내려가.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그 물이 훨씬 많으니까 더 흘러내려가지. 이 한국 사람은 물도 안 마셔, 잠도 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게 독한 약이니까 우리 몸속에서 제일로 연약한 세포들이 먼저 망가져. 그러니까 혓바닥부터 위 내부 그 세포가 제일로 약해. 그 다음에 이 두피 이런 것이 약.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지니까 이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되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끝나잖아요. 그 약을 중단하면 머리가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 근데 또 신기한 것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치료 끝나고 날 때 시약하게 난다고. 그렇게 천차만별. 근데 왜 그러냐 잘 몰라.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병을 못 고쳐.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치료 잘했다고 이 사람이 듣냐? 전만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절대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을 생기는 원인도 복잡하게 돼 있고 기전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다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뭐 하나를 나쁜 걸 고치려고 하면 다른 것이 방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고칠 수는 없으니까 증세 같은 것을 완화시키고 후유증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